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을 하는 시점은 10월 31일 일요일 오후에 지금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욕실에서 욕탕에서도 촬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죠. 학생들도 뭐 틀어놓고 딴짓을 하고 그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 비대면 수업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은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한동안 그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유능한 교수들만 강의를 하게끔, 그래서 대학을 통합하고. 근데 참 어려울 것 같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원 해설도 현장에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해보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자원 해설은 현장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 4일째 근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주 4일째 근무는 일자리를 쉐어하자는 거예요. 노동자들끼리.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어떤 사람은 월, 화, 수, 목하고 어떤 사람은 화, 수, 목, 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초기에 들은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직군이긴 합니다만 주 3일째 근무하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점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후진국은 절대 자다가 깨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교수님 갑자기 자원해설하다 그런 얘기를 많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다가 4일로 줄면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2학년 분들은 작년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 기본소득제라는 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많겠죠. 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국민들의 수입이 줄지요. 수입이 주니까 소비가 안 되지요.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수입을 늘려줄 수밖에 없죠. 왜?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서 그걸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관광이라는 산업은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 동영상이 올라간 다음 아마 이게 수요일 날부터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거죠.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열심히 신문 기사를 뒤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몰아서라도 보는 거, 매일 보는 걸 적극 추천을 하지만 몰아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보기가 9월 1일부터 10월 며칠까지잖아요. 10월 한 45일 정도라고 칩시다. 그 45일간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치고 하는데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는 상당히 관광이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죠. 쉽게 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7개의 낙동강을 건너는 7개의 다리가 있어서 그걸 세븐 브릿지 해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고요. 뭐 해운대 구청을 비롯해서 몇몇 구 단위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거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걸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월, 4월 달에 메타버스 얘기했는데 어느새 그게
시 단위도 아니고 국가 단위도 아니고 시 단위도 아니고 구 단위에서조차 그걸 하고 있어요. 구 단위에서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는 얘기하는 의도는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만, 그렇다면 꼴랑 여기 있는 거 몇 개 외워갖고 시험 봐서 A뿔 맞아서 행복해지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면 순간에 도태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맥도날드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저도 힘이 들어요. 띡띡띡띡 하는 게. 늘상 몇 번 주세요, 뭐하고 뭐 주세요 얘기하고 했는데 얘기할 상대도 없죠. 얘기하는 줄도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도태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도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을 시작했죠. 뭐 4명 왔는데, 뭐 3명 왔는데요, 3명 탔는데요. 급격하게 발전한다. 옛날에는 위로 인공위성 쏘고 우주선 보내는 게 국가 단위였죠.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안 해요, 지금은. 옛날엔 나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쏘아 올렸는데 지금은 민간이 한다. 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감당하고. 민간 기업은 하죠. 근데 민간 기업이 돈을 투자할 때는 그걸로 이익이 날 걸 예상을 하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나로도에서 누리호 쐈죠.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라거든요. 그 엔진을 만드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했던 나로호는 러시아에서 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노력을 해서 수십 개의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쏘아 올리는 걸 했죠. 그러면 시작이거든요. 금방 우주 여행도 돼요. 또 일론 머스크가 있는 그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데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는 요걸 팔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럼 이게 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위성도 막 쏘아 올리거든요. 그럼 뭐 5G 통신, 요새는 5G도 아니죠. 6G 통신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하는데요? 6G가 돼야만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죠. 자율주행이 되죠. 그러면서 모든 테슬라 자동차는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테슬라 본사에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면에 가면 길이 막힌다 그러면 지금 길이 막힌다고 보내줘. 그런 데이터를 다 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데이터로 장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네들의 목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드웨어 만들어서 그거 하자고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기사도 보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이 속한 세상은 급작스럽게 급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신용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도태돼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관광은 안 죽는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뭐죠? 주 4일제 근무도 생길 거고 기본소득제도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면 다 관심 없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라도 그 사람은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냐. 그게 나의 수입과 관광의 수입과 직결된다. 양쪽 다 된다고 해도 관광을 뛸 수는 없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관광을 못 뛰죠. 보세요. 백신 완료된 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트래블 버블, 서로 면제 협정해서 계속 교류하게 만들어주죠. 왜? 관광은 이동을 전제로 한 산업이죠. 움직여야만 돼요. 움직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중에는 승무원 되시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산업이 FSC, 풀 서비스 캐리어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FSC죠. 뭐 항공산업으로 해서 한교수님 했다음에 LCC, 제주항공, 진에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어, 로우 코스트 캐리어, 저비용 항공. 그것들이 어떻게 개편되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 내가 희망하는 분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면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그 흐름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해설사하고 안내사는 다르다. 그러나 폰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 굳이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그것을 합쳐져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장소에 따른 분류, 뭐 해설된 주제에 따른 분류, 뭐 유천만 나와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끝을 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이거는 샤프의 자원 해설 목적하고 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이 12일 날 시험을 보시고요. 이게 13일부터 요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샤프의 자원 해설 목적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방문자들이 그들이 방문한 곳에서 보다 예리하고 지각하고 감상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죠? 결국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얘기고. 둘째, 사려 깊은 자원 이용과 합리적 행동을 공식해야. 이건 뭐냐면 두 번째, 그 현장 이해를 돕는 거죠. 관리 책임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것도 새로운 분야가 나올 수 있어요. 관광 자원 보호라는 틀에서 여행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만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사회적 하면 기부하는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환경 보호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또 한동안 크게 주목을 끌었던 거 있었죠. 공정관광.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 태국 가서 한국에서 만든 버스를 타고 한국인 관광 안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결국 그 사람이 거기서 소비하는 돈의 상당수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일부는 그 나라로 가지만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관광은 현지 시설을 이용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고 현지 주민들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돈이 글로 가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정관광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지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후, 지구온난화, 태풍. 지금도 올 가을은 없었어요. 갑자기 겨울이 돼버렸잖아요. 어제 낮에는 약간 덥게 따뜻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을이 없어졌어요.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관광 상품에다가 녹아낼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 분들은 여행사 가도 대접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번에도 다시 여행사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살아나는 여행사들은 뭐예요? 구조조정. 좋은 말로 구조조정, 다른 말로 하면 직원의 반을 잘라냈다는 얘기죠. 내가 이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나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잘렸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안 잘리려면. 그죠? 뭔가 남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최소한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줄 따라 가는 건 돼야 되죠. 세 번째, 관리당국 목적.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야. 샤프의 자원 해설 목적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뒤에 뭐 tilde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요. 다 그거예요. 결론은 관광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나 하는 얘기죠. 자, 오늘은 선생님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서 해설사의 역할을 하면서 5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 줄 띄고 써있죠.
관광자원 해설사가 학교 선생님과 다른 점을 살펴봄으로써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대부분 제가 초창기부터 그랬다고 했거든요. 이 책의 상당 부분은 교육학 쪽에서 끌어온 게 많다. 그래서 페스탈로치 얘기도 하고 뭐 시네카의 교육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서도 핀란드의 교육 방식 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왜? 해설사가 여전히 교육을 한다는 의식이 강해요. 앞부분에서는 물론 그래서 교육 가르치려고 그러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 경험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라는 얘기가 툭툭 건드려가지고 그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해설사와 선생님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걸 알면 해설사가 확연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56페이지. 첫째, 학교 선생님은 밑에서 둘째 줄이요. 짧은 시간에 학교 선생님은 스케줄이 있죠.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만나는 그 실러버스가 쫙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르쳐요. 그런데 밑에서 둘째 줄이요. 관광 해설사는요, 짧은 시간에 일정한 교과 과정도 없이 가르친다. 따라서 책임은 거의 없고 융통성도 되게 크다. 자, 이렇게 봅시다. 관광객이 해설사에 따라서 한 지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15분, 20분 그 이상 되면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주야장창 그 이상 20분 이상 지나가잖아요. 그럼 뒤에서부터 슬슬슬 딴짓을 하죠. 짧은 시간에 확 끌어당겨서 빵 터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크다는 얘기는 앞부분에 그랬죠. 악어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수달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악어 시간이니까 악어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뭘 먹고 어쩌고. 근데 해설사는 확 바꾸죠. 처음 시도했던 악어는 제쳐두고 수달 쪽으로. 왜? 관광객의 관심이 수달에 가 있잖아요. 융통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관한 한 그 해설에는 그 자원에 관한 한 웬만한 거는 깊이는 없어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 일정한 교과 과정도 없고, 그죠? 어떻게 뭐부터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없고 융통성은 크다. 둘째, 학교 선생님은 특정 연령들을 대상으로 하나, 관광자원해설사는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어른이다. 자, 학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7살, 뭐 어떻게 영어 혹가가 8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설을 드리는 팀은 뭐 단체 관광일 경우에도 그렇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해설을 듣는 층은 나이대가 좀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층들은 사진 찍어야 되죠. 빨리빨리 한 지점 두 지점 찍어서 올려야 돼. 그런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쁜 카페 가서 또 커피 마셔야 되고요. 뷰를 즐겨야 되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르죠. 그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맨 위에 단계, 지적 욕구가 지하는 데가 맨 밑에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는 어린애들이 하는 거죠. 애기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점에 있어도 관광자원해설사가 유망하다 보는 게 점점 우리는 고령화하잖아요. 고령사회가 되죠. 그러면 자원 해설을 이용하는 층은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고령화로 해서 치매 걸린 노인네들 데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말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광도 참 어렵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점점 시대가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계층, 뭐 장애인층이라든가, 장애인도 근육장애인도 있고 뭐 청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거의 황무지 상태예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어른이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을 동반한 부모, 그런 가족들이 몇 가족 모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그래서 옛날에도 얘기를 했죠. 부산시에서 외국인, 영어로 자원 해설하는 사람을 뽑는 거를 심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산시 관광자원해설사협회 회장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하고 애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거든요. 그게 애들을 상대로 해설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설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라고 그런다. 근데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동반해서 여행을 오는 부모들이라면 그분들의 관심사는 내 아이예요.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왔는데 내 아이는 신경 안 쓰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애들은 삐질삐질 뒤로 도망가고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해석이 되겠어요? 차라리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도 특화될 수가 있죠. 옛날에 졸업생 중 하나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그걸 줬던 적이 나거든요. 부산 지역이 아니고 창원인가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데도 현장 해설을 요구를 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도 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특화된 거예요. 점점 또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육아휴직을 함께해서 뭐 4년까지 쓸 수 있게 한다는 등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왜?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일본이죠. 초고령 사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 그럼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관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시대다. 마치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거죠. 현장에 가서는 그 다양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관광 상품이 점점 세분화될 거란 말이에요. 세분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느 시장을 공략을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발 이것만 외워가지고 A뿔 맞아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으나, 이것이 내가 앞으로 초반에 먹고 살 길을 찾는 거다. 내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을 놓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분화돼 가는가. 앞에 일론 머스크 위성 쏘고 뭐 소프트웨어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도태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과제를 미리 낼게요. 과제는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5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6. 예.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의 과제는 기말고사는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는가? 이제 5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 끊어서 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끊어질까봐. 촬영은 짧은 시간에 일정한 교과 정도 없이 가르친다. 선생님하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융통성이 굉장히 크다. 책임이 없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번역을 하는 말은 그렇거든요. 이거는 그 스케줄을 따라갈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갈 그런 거거든요. 이건 융통성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한다. 만약에 섞여 있으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네. 과제는 냈고요. 그래서 숫자 2개, 몇 페이지? 56. 2개만 써내면 됩니다. 끝.